고생 끝에 받은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가던 길. 부모님 내복 한 벌, 동생들 과자 한 봉지 사들고 가던 가장으로서의 뿌듯함과 애잔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된 그 시절의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처럼 숫자로 찍히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손바닥에 닿는 빳빳한 종이 봉투의 질감과 그 안에 담겼던 삶의 무게를 기억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 따뜻했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땀방울의 끝, 공장 문을 나서며 1980년대 중반 구로공단의 저녁은 늘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던 주인공 성식은 오늘따라 유난히 손끝이 떨립니다. 한 달 내내 좁은 작업대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씨름했던 시간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욱신거렸지만 가슴 안쪽 주머니에 든 노란 봉투의 온기가 그 통증을 씻어내줍니다. 드디어 첫 월급날입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종이봉투일지 몰라도 성식에게는 가족의 한 달 식탁을 책임질 성적표이자 자신이 비로소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받았네. 공장 동료 성식아, 오늘 한 잔 안 해? 첫 월급인데. 성식 미안해, 김형. 오늘은 집에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료들의 유혹을 뒤로하고 성식은 공장 정문을 나섭니다. 평소 같으면 50원이라도 아끼려 한참을 걸어갔을 길이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공장 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성식은 품 안의 봉투를 다시 한번 꾹 눌러 확인합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던 겨울 초입의 저녁이었습니다. 이 봉투 한 장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따뜻한지 성식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통의 불빛과 빨간 내복. 성식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퇴근길목에 자리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화려한 전구 불빛들이 오늘따라 성식을 반기는 축제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인 시장통을 지나며 성식은 품 안의 노란 봉투를 살짝 만져봅니다. 봉투가 얇아지는 것은 아쉽지만 그만큼 가족들의 웃음이 두터워질 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성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시장 귀퉁이의 낡은 소국 가게였습니다. 아이고, 총각.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네. 얼굴이 아주 훤해. 성식네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드릴 빨간 내복 제일 좋은 걸로 2벌 주세요. 가게 주인 첫 월급 탔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여기 이거 봐. 이게 제일 따뜻하고 질긴 놈이야.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빨간 내복 2벌. 정성스럽게 분홍색 종이로 포장된 뭉치를 받아든 성식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시절 빨간 내복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의 시린 겨울을 막아드리겠다는 자식의 선언이자 가난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이었죠. 성식은 포장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매일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시던 어머니와 겨울마다 기침을 달고 사시던 아버지의 야윈 등이 떠올랐습니다. 이 붉은색 옷감이 부모님의 야윈 등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소국 가게를 나온 성식의 시선이 이번에는 알록달록한 과자 봉지들이 쌓인 잡화점으로 향합니다. 공부하느라 늘 배고파하던 남동생과
예쁜 머리핀 하나 갖고 싶다던 여동생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갑니다. 형이 오늘은 쏜다. 라고 큰 소리치고 싶던 어린 시절의 약속이 떠올라 성식은 과자, 봉지 몇 개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양손바닥에 묵직하게 걸리는 검은 비닐봉지들. 그 안에는 과자와 옷이 아니라 장남으로서 짊어지고 싶었던 가족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장의 무게. 양손 가득 들린 검은 비닐봉지와 품속에 빨간 내복 상자. 그리고 아직은 묵직함이 남아있는 노란 월급 봉투. 시장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성식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가파른 언덕길이 나타납니다. 평소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이 오르막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가뿐하게 느껴집니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이 깜빡이며 성식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던 성식은 문득 퇴근길, 아버지가 매일 이 길을 오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처음으로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매일 이 길을 이렇게 걸으셨겠지. 이 무거운 걸 들고 말이야.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근길에 가끔 사오시던 신문지에 쌓인 군고구마나 붕어빵 봉지. 그때 성식은 그저 먹을 것이 생겨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돈을 벌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사고 돌아가는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봉지 안에 담겼던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밖에서 굽실거리고 자존심을 굽히며 버텨낸 가장의 인내였다는 사실을요. 이제 자신이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가장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내복 한 벌을 위해 나의 하루를 기꺼이 바치는 일임을 성식은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성식은 골목길 담벼락 너머로 흘러나오는 다른 집들의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서두릅니다. 저기 언덕 끝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대문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 성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어머니와 형이 오면 맛있는 걸 사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을 동생들이 있습니다. 성식은 대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공장에서 묻은 기름 냄새와 피로를 털어내고 오직 기쁨만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성식의 심장 근처에 닿은 월급 봉투는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며 환호와 눈물, 끽 소리를 내며 낡은 대문이 열립니다. 성식의 인기척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좁은 방 안에서 공부하던 동생들이었습니다. 마루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경쾌합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도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급히 나오십니다. 성식은 양손에 든 봉지들을 짐짓 무겁지 않은 척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아버지도 안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시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에 앉으십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찹니다. 다들 나왔어? 자, 이건 우리 동생들 과자랑 사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오세요. 드릴 게 있어요. 우와, 형, 진짜 사왔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다. 형 최고. 오늘 진짜 월급날 맞구나. 방 안으로 들어온 성식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노란 봉투와 분홍색 종이 뭉치를 꺼내 놓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성식이 분홍색 포장을 풀어 빨간 내복을 두 분 앞에 놓아드리자 방 안은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빳빳한 내복의 감촉을 손끝으로 만져보시는
어머니의 손등 위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그것은 기쁨이자 그동안 장남에게 지워준 짐에 대한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성식아, 고생했다. 이 어린 것이 공장에서 얼마나 손을 놀렸으면 이렇게 큰 걸 사왔어. 우리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돈 벌잖아요. 아버지도 이거 꼭 입으셔야 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대요. 허허, 이놈 봐라. 이제 다 컸구먼. 그래, 고맙다. 잘 입으마.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지만 성식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자랑스러운 미소를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아들이 내민 첫 선물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성식은 노란 월급 봉투를 아버지의 무릎 앞에 가만히 놓아드렸습니다. 반은 저금하고 나머지는 어머니. 생활비에 보태세요라는 성식의 말에 아버지는 봉투를 한참 동안 만져보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보다 그 돈을 벌기 위해 견뎌낸 아들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밥상머리의 행복, 찌개와 고기 한 접시. 그날 저녁 성식네 집 밥상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엔 신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던 소박한 밥상 위에 성식이 퇴근길에 큰맘 먹고 끊어온 돼지고기 한 근이 노릇노릇하게 볶아져 올라왔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고기 향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머니는 혹여나 아들이 배를 줄였을까 싶어 성식의 밥그릇에만 유독 고슬고슬한 흰쌀밥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둥근 양은 상 앞에 어깨를 맞대고 둘러앉았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궁전보다 아늑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식아, 고기 많이 먹어라. 한 달 내내 공장 밥만 먹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자, 여기 내가 좋아하는 비계 붙은 쪽이다. 와, 진짜 맛있다. 엄마, 내일도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놈아, 형이 고생해서 벌어온 거야. 감사히 먹어라. 성식아, 너도 어서 수저들어라. 성식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아버지의 밥 위에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평소엔 엄하기만 하셨던 아버지도 오늘만큼은 허허 웃으시며 아들이 건넨 고기를 맛있게 씹으십니다. 동생들은 입가에 기름기를 묻혀가며 정신없이 과자와 고기를 오갑니다. 성식은 본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보다 우물우물 맛있게 먹는 가족들의 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배불렀습니다. 내 돈으로 산 음식을 가족들이 가장 행복하게 나누어 먹는 모습, 그것은 성식이 고된 잔업과 야근을 버티게 했던 유일한 동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얘들아. 형이 다음 달에도 월급 타면 또 맛있는 거 사올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한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방 안에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월급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형편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었고 묵묵히 고생해온 서로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아버지는 반주 한 잔을 곁들이시며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셨고 성식은 그 손길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 같던 그 밤, 성식의 가슴속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 시끌벅적했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느덧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입니다. 과자 봉지를 품에 안고 잠든 동생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식은 모두가 잠든 줄 알았지만
문밖 마루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부엌일을 마친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잔불 밑에서 성식이 건넨 노란 봉투를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성식은 문틈으로 비치는 그들의 그림자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애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져왔나 봐요. 손등은 다 터가지고는. 성식이가 기특하네. 그래도 이 돈 다 받긴 마음이 안 좋구먼.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인데. 편지도 들어있네요. 아버지 내복 꼭 입으시고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세요라고 써놨어요. 이 속 깊은 놈을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사실 월급 봉투 구석에 작게 접어 넣어두었던 짧은 편지에는 차마 입으로 다 전하지 못한 성식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못 가고 공장 가서 죄송하다는 말 대신 돈 벌어서 기쁘다고 썼던 거짓말 같은 진심. 부모님은 그 서툰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 파이프를 만지작거리시더니 봉투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따로 빼내어 성식의 겉옷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십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성식이 몰래 넣어둡시다. 젊은 놈이 동료들 커피 한 잔은 사줘야 기가 살지 않겠소.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성식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그 희생보다 아들의 자존심과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계셨습니다. 노란 봉투는 이제 빈 껍데기에 가까워졌지만 그 안에 담겼던 사랑은 편지가 되어 부모님의 가슴에 남았고 다시 아버지의 손길이 되어 성식의 주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성식은 생각했습니다. 이 노란 봉투의 무게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 미안함과 고마움의 무게였다는 것을요. 다시 월요일, 새로운 출근길. 꿀맛 같던 일요일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치켜뜨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을 시간이지만 오늘 성식의 기상은 여느 때보다 명쾌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노란 봉투의 기적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 자리엔 든든한 자부심이 들어앉았습니다. 성식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걸쳐 입습니다. 문득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자 어젯밤 아버지가 몰래 넣어두신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끝에 걸립니다. 성식은 그 지폐를 한참 동안 만져보며 말없이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도 참, 제가 드린 건데 다시 주시면 어떡해요. 성식아, 벌써 일어나니? 여기 도시락 싸놨다. 오늘부터는 날이 더 춥다니까 목도리 꼭 하고 가라. 대문을 나서는 성식의 앞길 위로 새벽 안개가 자욱합니다. 하지만 성식의 눈에는 그 안개를 뚫고 나아갈 길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달 전 처음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 가는 소 같았다면 오늘의 발걸음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러 나가는 당당한 파수꾼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제와 다름없지만 성식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빨간 내복의 온기와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이 지루한 일상을 견디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어이 성식아, 월급 탄 뒤라 그런가? 오늘따라 눈빛이 아주 살아있는데? 성식아, 그런가요? 오늘 잔업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이 다시 귓전을 때리고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성식은 이제 이 소음과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내일을 만드는 소리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에 앉아 능숙하게 기계를 돌리는 성식의 손놀림에는 이전에는 없던 리듬감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집안을 책임지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성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의 문을 힘차게 열어젖힙니다. 노란 봉투가 비워진 자리에 채워진 것은 내일을 향한 꺾이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시간이 흐른 뒤에 노란 봉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고 이제 성식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빳빳한 종이 봉투 대신 숫자만 찍히는 스마트폰 뱅킹이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식은 가끔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사이에 끼워둔 그때의 그 노란 봉투를 꺼내봅니다. 이제는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만큼은 수십 년 전 그 겨울 저녁의 온도 그대로입니다. 그 봉투는 단순히 돈을 담았던 그릇이 아니라 성식이 소년에서 남자로 그리고 한 집안의 뿌리로 성장했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 빨간 내복 한 벌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작고 소박한 것이었는데 말이야. 이제 성식의 자녀들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첫 월급을 탔다며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시켜줍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이 가득한 세련된 식탁 위에서 성식은 환하게 웃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역시 시장통에서 사온 돼지고기 한 근과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비비며 먹던 된장찌개의 맛입니다. 풍요로운 지금보다 그때가 더 그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결핍 속에서 피어난 서로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어야 가족이 웃을 수 있었던 시대, 하지만 그 고생이 서럽지 않았던 그 시절의 낭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봉투 하나쯤 가슴속에 있지 않나요?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하루를 다 바쳤던 그 뜨거운 기억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노란 봉투들이 켜켜이 쌓여 만든 튼튼한 다리 덕분이 아닐까요? 비록 지금 우리 손에는 종이 봉투가 들려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땀 흘리는 그 마음의 무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았다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전 성식의 가슴을 데웠던 노란 봉투의 온기처럼 상대방의 시린 하루를 녹여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첫 월급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